미군 야전 포병 전문지에 실린 백투더퓨처,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꽤 분명합니다. 미래의 포병은 정말 포탄만 잘 쏘면 되는가? 다영역 작전의 전장에서 포병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배경은 미군 2사단 포병이 다영역 임무부대로 훈련하면서 겪은 문제입니다. 다영역 임무부대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장거리 화력, 정보, 전자전, 사이버, 우주자산을 한데 묶어 운용하려는 부대입니다. 예전처럼 지상부대가 보고 포병이 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영역의 효과를 시간과 공간에 맞춰 한꺼번에 넣겠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포대를 한 곳에 전부 모아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 모여있으면 적에게 탐지되고 역포병 사격이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거리 로켓 부대는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쏘고 나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흩어져야 살아남는데 흩어질수록 지휘하기 어려워집니다. 본부는 멀리 떨어진 부대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적 정보를 보내야 하고 사격 명령을 내려야 하고 아군 항공과 충돌하지 않게 조정해야 하고 타격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이 전자전으로 통신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성 통신이 흔들리고 무전망이 끊기고 지휘소와 발사대 사이의 연결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거리 화력은 있어도 그 화력을 제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병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더 긴 사거리와 더 정밀한 탄약부터 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멀리 있는 포병 부대와 끝까지 말이 통하는가? 표적을 찾은 뒤 그 정보가 끊기지 않고 사격 부대까지 가는가? 적 전자전이 들어와도 지휘관은 그 화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긴 사거리도 지도 위 숫자에 가깝습니다. 포병을 오래 보면 알게 됩니다. 화력은 포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연결에서 살아납니다. 연결이 끊기면 포탄은 있어도 화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영역 작전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포병 부대는 더 멀리 흩어지고 표적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적은 통신망과 레이더를 집요하게 흔듭니다. 그 상황에서 포병이 예전 방식으로만 움직이면 늦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두 번째 문제는 교육입니다. 미군 포병은 치명화력, 특히 포탄과 로켓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강합니다. 이것은 포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글의 필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대전에서는 적을 파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이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도 전투 효과가 됩니다. 여기서 비살상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조금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비살상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작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전으로 적 통신을 끊는 것, 적 레이더를 속이는 것, 가짜 신호를 흘려 적이 잘못 반응하게 만드는 것, 사이버나 정보 작전으로 지휘 체계를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은 폭발 장면을 만들진 않지만 전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통합 방공 체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공 체계는 미사일 발사대 하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지휘소, 통신망, 미사일 발사대, 경보 체계가 묶여 하나의 체계가 됩니다. 이런 적을 상대할 때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 하나만 때리면 충분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적 레이더를 속여 켜게 만들고 통신을 방해해 지휘를 늦추고 그 틈에 치명 화력을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병의 역할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여러 효과를 시간표에 맞춰 묶는 일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포병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포병은 폭발을 만드는 병과이면서 동시에 적의 판단을 망가뜨리는 병과가 됩니다. 적이 어디서 타격이 올지 모르게 만들고 언제 통신이 끊길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 흔적에 반응하게 만들고 실제 타격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미 늦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전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을 단순히 얼마나 많이 쏘느냐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제는 어떤 효과를 먼저 넣을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전자전으로 눈을 가릴 것인가, 기만으로 잘못 보게 만들 것인가, 로켓으로 지휘소를 때릴 것인가, 항공이나 사이버 자산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포병이 강하다는 말은 이제 포탄이 많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 모든 효과를 같은 시간표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로는 쉽습니다. 전자전, 사이버, 우주, 장거리 화력, 기만, 통합방공체계, 단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대에서는 이 현대적인 단어들이 곧바로 전투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계획할 것인가? 누가 통제할 것인가? 어느 시간에 어떤 효과를 넣을 것인가? 효과가 떨어지면 다음 수단은 무엇인가? 통신이 끊기면 누가 대체 절차를 실행할 것인가? 이 질문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장비가 많아졌다고 전투가 자동으로 정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비가 많아질수록 전장은 더 복잡해집니다. 포탄만 계산하던 참모가 이제 전자전 시간표도 봐야 하고 적 방공망의 반응도 봐야 하고 항공작전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다영역 작전은 멋진 개념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복잡한 회의가 됩니다. 군대가 회의로 전쟁을 이긴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평화를 달성했을 겁니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포병 장교들이 학교에서부터 비살상 효과와 치명화력을 함께 계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화력 지원 실행표 같은 기존 도구도 단순히 포탄 사격 일정표로만 쓰면 부족합니다. 전자전, 기만, 사이버, 장거리 화력, 항공, 정찰 자산이 어느 시간에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휘관은 언제 적의 눈이 흐려지고 언제 적의 귀가 막히고 언제 실제 타격이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전통적으로 포병 화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좁은 전장, 높은 포병 밀도, 빠른 대응 체계, 많은 화력 자산, 분명 강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장은 단순히 많이 쏘는 쪽이 유리한 전장만은 아닙니다. 적도 드론을 띄우고 전자전을 걸고 지휘소를 찾고 통신망을 흔들고 포병 진지를 추적합니다. 그러면 한국군 포병도 더 많이 쏘는 문제를 넘어 더 복잡한 효과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포병은 항상 숫자와 밀도로 이야기됩니다. 몇 문이 있는가, 몇 발을 쏠 수 있는가, 몇 분 안에 대응할 수 있는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적 방공망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 드론과 포병, 전자전과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한 시간표 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통신이 흔들릴 때도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현대 포병의 진짜 시험입니다. 포병은 이제 단순히 표적을 파괴하는 병과가 아닙니다. 적의 선택지를 줄이고 적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지휘관이 원하는 순간에 전장을 기울게 만드는 병과입니다. 포탄은 그중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먼저 작동합니다.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속고 지휘소가 늦게 판단하고 부대가 잘못 움직이는 순간 이미 화력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미래 포병은 더 멀리 쏘는 병과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효과를 연결하는 병과입니다. 포병이 전자전과 기만, 사이버와 정찰, 장거리 화력을 1시간표 안에 묶지 못하면 다영역 작전은 이름만 현대적인 작전이 됩니다. 반대로 그 효과를 제대로 묶을 수 있다면 포병은 단순한 폭발 제조기가 아니라 전장의 리듬을 바꾸는 병과가 됩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가만이 아닙니다. 적이 제대로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 답이 아니오라면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도 포병은 이미 전투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